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세에 미국 대학들이 방역 조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식사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동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를 두고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죠. 자, 금창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대학들의 조치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수업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대면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을 선택할 뿐 아니라 개학 날짜까지 미루는 미국 대학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예일대와 시카고대가 이미 학기 시작일을 늦췄고 하버드와 스탠퍼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대학들이 원격 강의로 수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 이 방역 지침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예일대를 포함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학생들이 캠퍼스 밖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걸 금지했고요. 또 코넬 대학은 야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했고 프린스턴 대학은 백신을 맞은 학생들조차 특정 지역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이동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식사 방식에서부터 동선까지 모든 걸 제한하게 되는 건데 네. 불만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같은 조치가 조금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마티 베커리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대학들의 이런 정책이 비논리적이고 반과학적이며 또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5세에서 24세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률은 0.001%이며 확진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기관들의 조치는 쉽게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요. 이 대학들은 이런 조치가 백신을 맞았어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교직원들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위 조절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영국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이제 할 수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내 아이들의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 합병증이 생기거나 또 만성 코로나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이 주의가 더 필요한데요. 예. 이 실제로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 11만 7천 명이 만성 코로나를 앓고 있습니다. 이 학교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영국 정부가 대면 수업 재개를 강행하면서 정작 방역 대책은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인 공기청정기 마련이 어렵습니다. 영국 정부가 권장하는 모델이 너무 비싼 데 반해 학교 재정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 영국 정부는 공기청정기 7,000대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 수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체 학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시기가 늦은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는데요. 런던대 임상수술 연구팀장 크리스티나 피겔은 정부의 접종 연기 결정은 실수라면서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학부모와 교직원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 감염자는 15명 가운데 1명꼴이지만 어린이 감염자는 10명 가운데 1명꼴로 어린이의 감염률이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네, 어린이를 위한 조치와 어떤 대책들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협. 이제는 기반 시설이 무너지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등 이 북극 영구 동토층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은 기후 변화로 온난화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북극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오는 2050년까지 기반 시설의 70%가 피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빙하가 녹으면서 싱크홀이 생기고 산사태나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반구 영구 동토층에는 활주로뿐 아니라 건물 최소 12만 채, 또 4만 킬로미터가량의 도로, 9,500km의 배관 시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러시아 영구 동토층에서 석유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관들은 당시 동토층이 녹으면서 저장 탱크가 불안정해져 땅속으로 가라앉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온실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 위기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